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전욱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 문제가 이제는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신원식 미래통합당의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이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당시 부대에서 근무했던 대위, 이 대위는 현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중령인데요. 이 중령은 보니까 예비역입니다. 아마 이제 퇴직을 했어요. 제대를. 이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일종의 그러니까 외압인 것이죠. 병가를 내겠다, 휴가를 내겠다, 추가적으로 이걸 받았다. 이것이 이제 증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제 바로 이어서 조금 몇 시간 전에 추미애 아들, 즉 추미애 장관이 이제는 상당히 다급함을 느낀 것 같아요. 이러다 나가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률 소송에 들어가는 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이제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 반박 입장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 신원식 의원이 발표한 녹취록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금 현재 이 반박 내용과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녹취록까지 공개되다 보니까요, 민주당 내 분위기가 지금 급변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미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지금 추미애가 누굽니까? 당 대표를 했잖아요. 5선 의원이잖아요. 지금 현직 법무장관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신임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또 내년에 서울시장까지 나오겠다고 지금 우리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번에 또 금태섭 의원 징계 받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내놓고 한마디도 못해요.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민주정당 아니에요? 민주당, 더군다나 이름도 민주당인데 민주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있지만은 추미애 리스크가 커가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 추미애 아들 이 휴가와 관련된 의혹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 날짜를 좀 정확히 아실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총 이번 문제가 되는 것이요, 3번입니다. 3번. 언제냐면 1차 병가가 2017년도 3년 전이에요. 6월 5일에서 14일까지가 1차 병가인데, 1차 병가를 간 사이 기간인 6월 7일에서 6월 9일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했어요. 그 다음에 2차 병가는 왜 2차 병가를 냈느냐? 그것은 6월 15일에서 23일까지 9일간을 냈는데 실밥을 뽑으려고, 그리고 이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일상생활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2차 병가를 또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차 병가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3차 병가는 언제부터냐?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3차 병가를 내려고 했는데, 병가는 3번씩 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 연가로 냈어요. 이 개인 연가로 내게 된 것은 이 당직 그날 당직 이 장교가 당직 장교한테 보고를 하니까 병가는 3번씩 안 돼. 연가를 내라고 그래. 그래서 연가를 낸 것이 3번째 6월 24일에서 27일인데, 지금 증언 내용에 따르면, 그리고 신원식 의원 측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1차, 2차 병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사 진단서, 소견서, 그 다음에 휴가 명령지, 아무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신원식 의원의 녹취록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관련 장교들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 딱 내용 하나만, 이 증거가 하나 있는 것은 물적 증거는 또 없어요. 6월 24일에서 27일 개인 연가는 구두로 승인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 측에서 이 반박하는 내용은 1차 병가, 2차 병가 전부 근거가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군 부대에 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병가일 때 무릎 수술한 거,
이거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의 기록을 다 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삼성병원으로 가기 전에, 왜냐면 종합병원이니까, 이 종합병원에서 수술하려면, 이 1차 이 병원에서 외래 이 진단서 첨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허가를 받았다. 이것도 전부 다 냈다, 제출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원식 의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이 변호인 측에서 반박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근거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1, 2차 병가의 지금 기록이 그냥 추정해서 누구한테 제보받아서 없다가 아니라 신원식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1, 2차 병원에 근거가 없다. 이 전주 의원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뭐냐면 병무청에 그 당시 기록, 모든 휴가 기록 사병들을 다 병무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신원식 의원실에서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근거 있는 문서들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바로 뭐냐, 이 삼성병원, 양주 국군병원, 이 서류를 다 떼어다 냈다고 하는데 이 서류를 도대체 어디다 떼어다 냈는지 분명히 이걸 밝혀야 되겠다. 이게 하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1, 2차 병가와 관련된 이런 서류가 다 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신원식 의원실에서 얘기한 추가적인 내용들에 관해서는 지금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녹취록 중에 나와 있는 비대위 녹취록, 담당했던 장교 이 대위 녹취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위 녹취록에는 추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서 아들 병가를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담긴 내용인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변호인 측에서의 오늘 반박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급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완벽한 반박에는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추미애 아들이 2016년도 11월 28일 날 가추사 부대에 배속이 돼서 2018년도 8월 27일까지 21개월간 근무를 했다. 요것도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발표한 이 법무법인에서 발표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모든 서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병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제출했다. 그리고 모두가 불법이고 황제 탈령이다, 황제 휴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병가와 휴가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놓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장을 내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TV조선에서 단독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이제 특종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보좌관으로부터 이 당직 이 장교들, 그 다음에 사병들이 직접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법무부에서는 당직 사병 그날 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본인이 한 것처럼 지금 일종의 가짜 뉴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가짜 뉴스인데 이것은 이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래서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이 직접 관계자로부터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보도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변호인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마치 조국이 본인의 비리 의혹과 자기 아들, 딸들의 비리 의혹에 관해서 작년 가을 내내 보도했던 언론사, 그리고 유튜브 방송, 이런 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추미애는 조국이 하는 것만 따라서 하는지 참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아들 쪽에서 강력히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는데, TV조선에서 일종의 단독 특종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전화를 받아왔던 간부는 상관에게 보고한 다음에 그 전화를 걸어온 보좌관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조치 내용을 설명해 줬다. 여기까지 지금 TV조선에서는 확인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전화를 받은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콜백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추미애가 얘기하는 대로 어느 누구도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 보좌관이 왜 사적인 전화를 하겠느냐,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전화를 받은 지원 장교의 얘기를 보면 추미애 쪽에서 하는 얘기에 대한 신뢰가 덜 간다. 왜냐하면 당시 전화 받은 A태희가 뭐라고 했냐면, 왜 보좌관이 이런 걸까지 해야 되느냐. 보좌관은 국회의원 보좌관이니까 국회 업무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사까지 챙기는 보좌관의 이런 역할에 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미애 쪽에 장관 측의 이 반박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TV조선에서 뭐라고 직접 멘트를 했냐면요, 이 장교 A태희가 보좌관과 통화를 끊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고 전에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 대장한테 보고를 하고 나서 다시 전화를 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승인권자였던 또 다른 간부 비중령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TV조선 측에 밝혔습니다. 비중령은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었는데 병가는 연장할 수가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지원 장교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제 법무법인 측에서 해명한 거 그렇게 큰 신뢰는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민주당 내 분위기가 말이죠, 최초로 이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 박용진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굉장히 참 유감스럽다,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고, 교육과 이 병역 문제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린의 문제고 공정과 정의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는 공개 발언을 못하고 있지만 공개적인 비판 발언을, 불만을 떨어뜨리는 의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어제 국민의힘에서 부대 관계자와 직접 전화한 것을 한 녹취록을 공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 장관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굉장히 커지는 모양새다. 그래서 정당한 병가 사용했다는 걸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것 자체가 낭패다. 그리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 오히려 칭찬해줘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덮어주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병력은 젊은 남성뿐만 아니라 가족 등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문제라서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추 장관을 둘러싼 이 휴가 의혹, 여권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지난해 장관 인사 청문회 때 제기되었던 의혹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반짝하고 사라질 문제가 아닌 만큼 당 차원의 대비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어제 열렸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뭐가 문제가 있으면 본인도 책임인데 그 당시 장관 임명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또 보호막을 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에 또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이 검찰 수사 결과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령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검찰 인사 문제, 편향 인사, 줄사표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 대표까지 여기만 추 장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도 없어서 그냥 추 장관 말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지금 검찰 내부에 이 추미애 장관의 인사 비리로 번질 수도 있다, 이 탈영 의혹이.
이러한 지금 우려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 동부지검에서 다루는 이 관련자들, 검찰, 지검장, 그 다음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부지검에서 최근에 출입 기자들한테 지난 1일 날 뭐라고 또 입장을 밝혔냐면,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 부대 관계자의 검찰 내 진술이 없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측에서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부대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보좌관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입장을 동부지검이 내놨어요. 만약에 동부지검 이 얘기가 실제로 보좌관이 했다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다면 검찰이 중요한 진술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범인 은닉죄와 같은 중대 범죄로 동부지검 측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참고적으로 이 동부지검의 이 담당 검사들 인사가 어느 정도까지나 정말 다 싹 바뀌었냐면요. 동부지검장으로 있던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추미애 장관 바로 밑에서 지금 차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장검사죠. 이 차장검사. 지난번에 김남우 차장검사가 떠나고 나서 거기에는 수원지검의 2차장인 김양수 검사가 가 있고, 그 다음에 양인철 형사부장, 담당 형사부, 이 수사 담당 형사 1부장인데, 양인철 형사 1부장 자리에는 수원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덕권 검사가 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부장이었던 사람은 또 누가 지금 가냐면 진혜원이가 가 있어요. 진혜원. 이렇게 해서 싹 다 바뀌고 있다. 그리고 동부지검장은 고기영 자리는 김광전 이 검사장이 또 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동부지검의 이 검사 수사 라인이 100%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양인철 1부장은 형사 1부장 담당 부장검사는 북부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한직으로 좌천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동부지검이 친추미애 라인으로 싹 다 바뀌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임 검사를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병역 의혹이 하나의 이제 추미애발 검찰 인사 비리로 번질 수 있다는 의혹이, 그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뭐 중요 현안에 관해서 아주 논평을 잘하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런 아들 황제 탈영과 관련해서 추미애가 거짓말을 했다면 빨리 사퇴한 후에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수사 지휘권을 추미애가 발동했듯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요 본인의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조속히 검찰의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추미애와 관련된 후속 보도 내용을 정리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무쪼록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